자, 지금 시간이 2022년 5월 4일 수요일 오후 6시 4분. 코스피 200 지수 353.85, 0.15% 상승했는데요. 월봉은 여전히 상단선 위에 있습니다. 매수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상태는 매수가 불가능한 구조예요. 매도를 하든지 아니면 매수를 했으면 홀딩을 하든지, 여기는 신규 매수 영역은 아닙니다. 자, 거래량을 좀 보겠습니다. 거래량 14.89%, 14.89. 오늘이 3거래일자죠. 3거래일에 14.89면 정상적인 속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틀 동안 거래량이 좀 안 나왔어요. 생각한 것보다 거래량이 너무 적게 나와서 좀 신경이 쓰였는데, 오늘 거래량이 나오면서 한번 볼게요. 3거래일에 21일이면 14.28%인데 조금 증가하는 추세로 바뀐 거죠. 거래량이 살짝, 아주 조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주봉 여전히 상단선 위에 있어요. 근데 하단선이 없단 말이에요. 하단선이 없는데 안 떨어져. 이게 신기한 거죠. 예. 월봉도 하단선 안 찍었는데 안 떨어지고, 주봉은 아예 하단선이 없는데도 안 떨어져요. 참 이게 묘합니다. 묘해요. 자, 주봉이 이번 주가 4거래일이에요. 5월 5일이 휴일이기 때문에 월, 화, 수, 금 이렇게 4거래일이 있는데, 그러면 지난주는 5거래일이고 이번 주는 4거래일이면 거래량이 통상 줄어듭니다. 근데 지금까지의 거래량이 얼마냐? 71.86%예요. 자, 3거래일이면 보통 60%가 나와야 되는데 3거래일 동안 11%가 오버했어요. 그래서 살짝 의구심이 생겨요. 이거 금요일 날 잘하면 거래량 느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이제 언뜻 드는 거죠. 거래량이 변수다. 거래량이 늘면 조금 조심스러울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내일 이제 쉬고 금요일의 결과를 좀 봐야 돼요. 금요일의 결과를 보면 이제 다음 주에 대한 의도가 어느 정도는 파악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금요일 날 결과를 보고 나서 이제 다음 주의 상황에 대해서는 따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봉은 오늘 두 번째 상승 추세선을 썼죠. 어제 첫 번째 상승 추세선 점선을 썼고, 오늘은 실선을 썼고, 이제 금요일에는 굵은 실선을 씁니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위에 보시면 상단선이 내려와요. 위에는 상단선이 내려오고 아래는 하단선이 받쳐주고, 그러니까 이건 등가면 박스 치겠다는 얘기죠. 이게 만약에 등가로 금요일을 시작한다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가 또 생기는 거예요. 지금의 흐름은 오늘 같은 일을 똑같이 반복하고 싶다라고 차트를 그린 거죠. 갭이 없다면. 그러니까 지금 주봉은 밑에 열려 있고 월봉도 밑에 다 열려 있는데 뭐 하는 거냐? 일봉 하단선으로 딱 틀어막고 못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오로지 일봉 하단선만 붙잡고 안 떨어지게 막고 있는 거죠. 자, 금요일은 모두 1구간이에요. 고가는 낮아지면 하락, 저가는 이미 낮아졌어요. 저가는 이미 낮아졌고, 잠깐만요. 저투 60. 저가는 아직 안 낮아졌고, 고가도 아직 안 낮아졌고, 종가만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종가는 하락하고 있는데, 고전은 아직 하락을 하지 않고 있는 거죠. 모두가 하락할 수 있는 날짜는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그래서 금요일 날 하락하면 이제 하락으로 바뀌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갭이 나올 거라고 봐요. 무조건 갭이 나올 거라고 봐요. 이대로는 시작 안 할 거예요. 무조건 갭 상승이든 갭 하락이든 둘 중에 하나는 한다. 왜? FOMC에 대한 그 금리 발표가 있으면 그걸 호재로 받아들이든 악재로 받아들이든 한 가지는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대로 시작하지는 않을 거다. 무조건 갭이 뜰 건데, 그게 상승 갭이냐 하락 갭이냐 이제 그걸 보셔야 되잖아요. 선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돈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선물로 가보겠습니다.
선물도 지금 상단선에서 살짝 밀렸죠. 예, 중요한 거는 하단선을 안 갔다라는 거예요. 거의 시초가가 상단선이고 하단선은 347 부근에 있는데 지금은 오히려 상단선 위에서 계속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다지 매수자에게 좋은 분위기는 아니다. 주봉도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일봉도 지금 하단선 받쳐놓고 시간 끌기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 예, 금요일이 마지막이죠. 예, 상승의 마지막 날짜가 금요일이에요. 그러니까 금요일 하락하면 이제 밑에 열리는 거예요. 자, 일단 봉은 이래요. 그러면 지금의 흐름을 보면 어떤 상황이냐? 자, 월봉은 찍어 누른다. 그죠? 월봉은 상단선 위에 있으니까 찍어 누르는 거고, 주봉도 찍어 누르고 있는 거예요. 주봉도 찍어 누르고 있는데, 일봉이 하단선 받쳐놓고 안 떨어지게 막 막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하루만 더 버티면 주봉은 그런 구조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주봉에서 누르고 있던 힘이 현저하게 약화된다라는 거죠. 하루를 더 버티면. 하지만 월봉은 계속 눌러요. 월봉은 계속 누르는 거고 주봉은 이제 누르는 힘을 멈출 건지 연장할 건지 고민을 해야 되고 일봉은 누르는 힘이 아니라 받치는 힘이 하루 정도 더 버틸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합으로 시작하면 다 먹고 갭이 만들어지면 이제 갭의 영향을 받을 거라는 거죠. 여기까지가 일단 차트에 대한 내용이고요. 사실 차트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오늘 흐름을 볼게요. 개인이 1009억을 샀고 외국인이 306억을 샀고 기관이 1501억을 팔았어요. 중요한 건 외국인이 3418억에 선물 매도를 했다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죠? 3418억. 네. 저 돈만 보면 저 돈의 의미를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게 누적이에요. 이 누적으로 보시면 선물 누적으로 보면 지금 2조 3258억을 들고 있습니다. 매도만. 네. 근데 이 매도의 단가가 355를 안 넘어요. 354에서 355 사이에 지금 단가가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2조 3천억이 넘는 돈이 단가가 355를 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353.55에서 갭 상승이 떠요. 뜨면 외국인 바로 손실이에요. 갭 상승이 뜨는 순간 손실이에요. 2조 3258억이 손실입니다. 그러니까 위로는 갭이 못 뜬다는 얘기예요. 지금의 자금 집행 흐름으로만 봤을 때는 상승 갭은 없답니다. 예, 상승 갭은 할 수가 없어요. 하면 선물 매도 엄청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붕 뜨잖아요. 그러면 선물 매도가 나올 거예요. 선물 매수 안 나와요. 호재가 떠도 외국인은 선물 매도할 겁니다. 자기 단가보다 높아지면 손절 안 하고 선물 매도를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FOMC 금리 결과에 대한 외국인의 판단은 악재예요. 악재로 받아들이고 준비해 놓은 거예요. 돈만. 더군다나 개인은 선물 매수예요. 그럼 이건 올리려고 자금 집행을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네들 단가에 맞춰서 지금 지수를 끝내놨기 때문에 버퍼가 없어요. 차라리 여기서 만약에 340대까지 내려 꽂아가지고 끝났다면 호재로 받아들여서 갭상승을 해도 손실이 안 나니까 선물 매수를 하면서 어쨌든 자기네 단가까지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평균 매도 단가까지 올려도 상관이 없는데 지금은 뭐 1%도 안 남았다는 얘기예요. 자, 외국인이 보유한 선물 매도의 평균 단가에 1%도 안 남았기 때문에 갭상승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개파락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개파락이 나오면 월봉은 347까지 밀어버릴 거고요. 그럼 6포. 아래로 6포 정도 밀 수 있고 주봉은 무한대예요. 아래로 밀 수 있는 게 무한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FOMC는 악재다 라고 봐요. 이 자금의 흐름으로만 보면 FOMC는 악재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3거래일이 지나는 동안 안 떨어지라고 현물로 받쳐놓고 선물을 매도 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제 해석이에요. 거래량이 죽어라 안 나왔는데 오늘 또 대한전선이 거래량 빵빵 터져주면서
거래량 좀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지금 주봉 거래량도 늘려놨고 일본 거래량도 늘려놨고 다 거래량을 미리미리 늘려놓은 흐름과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계속 고집하는 그런 현재 상황만으로 본다면 아마도 FOMC 결과는 악재다. 그리고 개파락이 나오면 일봉은 더 이상 막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개파락이 나오면 부러지니까. 그러면 일봉도 막는 힘이 없고 주봉은 아예 밑에가 열려있고 월봉은 347까지는 가야 멈출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태라면 제 생각엔 347까지는 악재가 뜨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보여지고요. 더군다나 이제 하단선에 도달했을 때 개인이 만약에 매도를 하면 위로 올라갈 텐데 지금 선물은 이미 매도잖아요. 외국인이 매도라고요. 그러면 밑으로 갔을 때도 외국인은 매도기 때문에 하단선을 누르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고 이제 현물이 하단선에 도달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제 그 부분만 체크를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자금의 흐름과 지금의 상단선 구조만을 본다면 하방은 계속 유효하다. 일단 금요일까지 확인하자. 금요일까지 확인하고 아예 하방이 죽는지 아니면 시간을 더 끌려고 하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지금은 하방에 대한 시각은 계속 유지한다. 상방은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가격대에서는 전혀 메리트가 없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분석 마치겠습니다. 오후 잘 보내시고 어린이날 가족들과 즐겁게 보내십시오. 그리고 제가 만든 이거 자, 이게 뭐냐면 스티커예요, 스티커. 이제 자꾸 띵글을 홍보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것저것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최근 본 컨텐츠에 투자하는 개구리 띵글이라고 있죠. 요거 저기 구매하셔서 카페나 블로그 그다음에 포스트 이런 데서 쓰실 수 있어요. 저도 이제 요걸로 계속 작성해서 사람들에게 좀 홍보 좀 하려고요. 그래서 요거 보시려면 OGQ market.naver.com 가시면 투자하는 개구리 띵글 누르시면 이렇게 가자, 물렸다, 존버다, 떡상 이런 거 스티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오늘 분석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